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2강 시간이 되겠죠? 두째 번 시간인데요. 자, 제 2강 시간인데, 자, 오늘 이걸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세법을 잘하는 것은 이걸 공부해야 잘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었나요? 취득세가 있었죠?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자, 세법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5가지입니다. 이때 취득세,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고, 또 등기에 관련된 것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다.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는 이거 지방세 들어갑니다. 세 개다. 지방세. 여기 지방세 들어갑니다.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이런 얘기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지방세가 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이거 어디냐? 국세입니다. 국세. 여러분, 국세는 어디서 징수한다고 그랬죠? 세무서에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세무서 징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과세 요건 배웠죠? 과세 요건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누가 있나요?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과세 대상.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이었습니다. 이 4가지가 과세 요건이 됐었죠. 자, 그런데 지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것이 지방세라고 그랬는데, 이 지방세도 과세 주체가 어디냐? 특별시냐? 광역시냐? 도냐? 과세 주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누구냐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 시냐 구냐. 시군구.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도를 뭐라고 하죠? 광역단체라고 하죠. 시군구는 기초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하는 세금이 있고 시군구가 징수하는 세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요거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누구냐? 특광도입니다. 특광도. 자, 특광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취득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샀어도 그럼 취득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 취득세는 누가 받아가느냐? 서울특별시 금고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서울특별시 내는 건 아니고요, 강남구청이 갖다 낼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취득세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세 주체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과거에 그 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됐고요, 등록면허세가 따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각종 국가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받을 때 면허세를 내고요, 또 뭐 가등기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들
또 민법에 외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뭐 이런 것들 등기할 때 등록민허세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등록민허세는 과세 주체가 어디냐? 도하고 굿세입니다. 여기 도세와 굿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암기하세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굿세다. 도구. 재산세는 시군굿세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굿세인데 단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만 특별시세이면서 굿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요, 특별시에서 재산세 50% 받아가고 구에서 50%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50% 재산세를 이제 환경이 열악한 다른 구에다가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만 특별시세고 굿세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부산에 있는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에 있는 것은 굿세가 된다는 거죠. 시, 군, 구. 아니면 그냥 오늘 요거 필요 없이 말이죠. 재산세는 시군굿세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굿세, 재산세는 시, 군, 굿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를 과다 보유하거나 주택을 과다 보유할 때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인데 이건 다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오늘은 취득세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사실상 취득자, 즉 취득 물권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양수인, 민법에서는 내수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도 더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 뼈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은 뭐냐? 어떤 걸 사야 취득세를 내느냐? 과세 대상은 과세가 되는 목적물이라고 그랬죠.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를 낼까? 여기에는 형태가 있는 뭐가 있다? 유형이 있고 형태가 없는 무형이 있습니다. 유형에는 7가지가 있고 무형에도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형에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각적으로만 익히세요.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임목. 막 글자 따가지고 암기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그냥 토지를 사고 건축물을 사고 차량을 사고 선박을 사고 항공기를 사고 기계 장비를 사고 임목을 샀다면 취득세를 내는구나.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무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형태가 없는 건데 강화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여러분 저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사우나하고 또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 에어로빅 댄스도 하고 하는 거 있죠. 헬스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그리고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강화권, 어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종합체육시설 회원 이용권, 그리고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뭐하러 암기합니까? 감각적으로만 알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14가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암기하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취득이라는 두 글자 얼마나 광범위한지 아세요? 취득. 여러분 취득하게 되면은요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취득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매매라고 하지요. 서로 물건을 바꾸는 것도 교환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로부터 상속재산을 받는 것도 취득입니다. 공짜로 받으니까 불로소득이죠. 이것을 무상취득이라고 하죠. 무상승계취득.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것도 무상승계취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내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것도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제조 조립했다. 이것도 원시취득입니다. 만도기계가 기계 장비를 제조 조립했다. 이것도 원시취득입니다. 바닷가 공유수면 바닷가라든가 하천을 흙으로 매립하거나 바닷가를 막아서 간척에 의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것도 취득입니다. 그래서 취득은 광범위하지요. 예를 들어서 취득이란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상속, 증여, 기부,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하여 토지성, 건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차량의 제조, 조립 등과 승계 취득이 되었던 원시 취득이 되었던 유상, 대가가 있었던 대가가 없었던 유상이 되었던 무상이 되었던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취득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취득세 낼 때 취득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에는 돈 주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냥 들으세요.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내가 돈 주고 아파트를 샀다, 유상승계 취득.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무상승계 취득. 내가 건물을 새롭게 지었다,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이렇게 다양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취득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전에서 전답, 과수원, 농지에서 집을 질 수 있는 대지로 만들었다. 이것을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취득으로 봅니다. 이것을 간주취득이라고 해요. 간주취득.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니 취득이라는 두 글자는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래서 과세상을 공부했고요. 자, 과세표준은 자,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자, 내가 토지를 어디에 샀느냐? 부동산 토지를 국가로부터 샀다. 국가로부터 샀어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샀어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습니다. 그때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국이란 말 썼잖아요. 국. 나중에 책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내가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외국에서 수입했다. 벤츠를 독일에서 벤츠를 수입했다. BMW를 수입했다. 2억에 수입했다. 그럼 2억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법관으로부터 판사로부터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5억에 분양받았다. 분양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을 샀다. 공인중개사. 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매방법.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샀다. 법원에서 경매로 샀다. 만약에 감정가가 1억짜리를 2천만 원 주고 싸게 샀다. 2천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표가 된다. 그래서 국, 외, 판, 법, 공 또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샀다.
이럴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죠.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1억에 샀어요. 실거래가가 1억인데 여러분 다운계약서 써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업계약서 인정이 안 되죠.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세율은 몇 프로냐?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세율은. 취득세의 세율은 똑같은 게 아니구나. 취득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구나. 우리가 돈을 주고 샀어요. 유상으로 샀어. 유상. 상가를 유상으로 샀다. 1000분의 40. 4%. 취득세의 세율은요 다 똑같습니다. 다양합니다. 상가를 사면 대한민국 상가는 다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상가를 증여받았다. 증여 1000분의 35. 상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 취득세의 세율은요 다 천분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배웠네요. 상가를 돈 주고 샀다. 1000분의 40. 상가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 상가를 증여받았다. 1000분의 3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돈 주고 샀다. 요즘은 주택이 세율이 내렸죠. 주택은 6억 원 이하짜리는 1000분의 10입니다. 1000분의 10. 1000분의 10. 주택은 1000분의 10입니다. 주택을 샀다. 1000분의 10. 1%죠. 그러나 주택을 6억 초과 9억 원 이하를 샀다. 1000분의 20. 2%입니다. 주택을 9억을 초과해 샀다. 1000분의 30. 3%입니다. 주택은 차등을 두고 있죠.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 1%. 6억에서 9억은 1000분의 20. 2%. 9억을 초과는 1000분의 30. 3%. 그러니까 취득 원인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양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세금은요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과세대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세율,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등록면허세의 세율,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재산세의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재산세의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의 세율. 지금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가지 중에서 5가지니까 20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지요. 그러나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다 보면 절대로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강의 노하우 30년의 노하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3강 시간에는요 등록 면허세를 가지고 대입하는 것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